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48의 한미애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딸애와 함께 꽃을 기르는 취미가 생겼어요. 분갈이를 해주고 영양제도 주면서 돌보는 일이 아주 재밌거든요. 꽃은 예쁘고 순수하고 향기도 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꽃을 보고 있으면은 저까지 정화가 되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취미를 갖게 된 데는 아주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5살 때 맞선으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전 그 당시 괜찮은 회사에서 이제 막 취직한 터라 누구를 사귈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생각은 달랐죠. 사실 저희 부모님은 그 나이 때 부모님들과 비교했을 때도 참 보수적인 분들이셨어요. 그래서인지 부모님은 25살이 되도록 남자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 딸이 노처녀로 늙어 죽을까봐 걱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동네 뚜쟁이란 뚜쟁이는 다 찾아가서 제 손자리를 여러 개 잡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등 떠밀려 주말마다 맞선을 나가도 누구 하나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날 만난 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애 씨는 웃는 모습이 참 예쁘시네요. 먹는 것도 참 예쁘게 드시고요. 심지어 영화 취향까지도 고급스러워요. 다음에 저랑 영화 보러 가실래요? 프로그래머라는 이 남자는 함께 만나서 식사하는 내내 계속 제 칭찬을 하더라고요. 뭐가 예쁘네, 뭐가 멋지네 하면서 계속 제가 마음에 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계속 생글생글 웃으면서 적극적으로 구는 게 저와는 영 맞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전 침착하고 묵직한 느낌이 있는 남자가 이상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도 아니구나 싶어서 만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절 말리셨죠. 이제 더 만나게 해줄 남자도 없으니 3번은 만나보라고요. 그 말에 전 어쩔 수 없이 2번째 만나 영화를 봤습니다. 문제는 이 남자가 영화 상영 중에 잠을 자더라고요. 그러더니 영화가 끝나고 나서야 일어나는데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 남자는 제 표정을 보더니 본인 역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잠을 못 자서. 사실 그날 전 작게나마 남아있던 관심도 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약속을 했으니 마지막 3번째 만남을 가졌죠. 이날만 만나면은 정말 끝낼 수 있으니 그걸 위안으로 삼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약속 장소에서 그 남자를 기다리는데 저쪽에서 소란이 났더군요. 누가 싸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뭔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 봤더니 소란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제 맞선 상대였어요. 그 사람은 어떤 건장한 체격의 남자를 말리고 있었고 땅바닥에는 웬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 취객이 할머니를 공격하는 걸 그 사람이 중간에서 그걸 말리는 거였죠. 전 깜짝 놀라서 경찰을 불렀고 주위 사람들도 몇 명 더 다가와 말리면서 상황은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그 사람은 취객한테 맞아서 얼굴이 퉁퉁 붓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얼굴로 해맑게 웃으면서 자기 얼굴 너무 웃기지 않냐고 묻는데 사람이 다시 보이더군요. 그저 부담스럽게 친근하고 쾌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정의감을 발휘하는데도 망설이지 않고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3번 만날 거 4번 만나고 그 만남이 계속되다 보니
조금씩 제 마음도 커졌습니다. 그렇게 민철 씨와 연애를 시작을 했죠. 쾌활하고 대범하고 오지랖 넓은 남자도 만나보니 재밌고 좋더군요. 그렇게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무난하게 결혼까지 했습니다. 부모님은 절 너무 얌전하게 키워서 소심한 성격이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쾌활한 사이를 만나니 너무 좋다고 하셨고, 반대로 시댁에서는 아들이 너무 이리저리 들쓰고 다니는 성격이라 걱정인데 이렇게 참하고 조신한 아가씨를 데려와서 좋다고 하셨죠. 저희는 양가에서 사랑받으며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저와 남편은 꽤나 안정적으로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딸이 생겼고 저는 여러 상황을 겪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죠. 아이가 잘 지내면은 맞벌이를 해도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아기라 그런지 자주 아팠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휴가를 낼 수밖에 없었고 제 휴가가 업무에 지장을 주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며 지내다 보니 우울한 마음이 생기더군요. 남편은 그런 저를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하다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쯤 저에게 다시 일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지연이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손이 많이 간다고 학교에서도 일찍 오고 내가 집에서 일하면 되지. 당신이? 남편은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고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프리랜서로 일해보고 싶기도 했고 지금까지 딸과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한 걸 만회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남편 덕에 저는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작했고 남편 역시 프리랜서 전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 중견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취직한 이후 바로 프리랜서로 전향을 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니까 생활의 활기도 돌고 너무 좋더군요. 다시 행복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준 남편이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일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 꽤나 실력이 좋던 남편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전보다 2배 가까이 연봉을 높일 수 있었죠. 한동안 정신없이 일만 하던 남편은 몇 년이 지나니 원하는 회사를 골라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자유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어요. 주로 등산, 자전거 같은 운동 동호회였습니다. 산 정상이나 한강대교 같은 데서 다 함께 찍은 사진을 저한테 자주 보여줬는데 대부분 아저씨들이긴 했지만 종종 여자들도 있더군요.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산 정상이나 한강대교 같은 데서 다 함께 찍은 사진을 저한테 자주 보여줬는데 대부분 아저씨들이긴 했지만 종종 여자들도 있더군요.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면서 절 동호회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과 친해진 저 역시 동호회 분위기가 어떤지 잘 알겠더군요. 그래서 회식 때면은 종종 저와 딸아이도 가서 함께 고기도 먹기도 했습니다. 다들 딸아이를 보고는 예쁘다고 귀여워해 주더군요. 이렇게 건전한 모임이라면은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뱃살도 많이 줄어들고 건강해진 모습에 남편이 보기에도 좋았죠.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와중이었습니다. 아이가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던 해에 남편이 저한테 괜히 부탁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해하고 난감해하는 얼굴이라서 제가 다 당황스러웠습니다. 불안한 기분이 들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미국에서 온 사촌 누나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머물 곳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 회사에서 면접도 보고 연봉도 조율해야 해서 한 달은 머물러야 하는데 호텔에 머물기엔 조금 긴 시간이라 부탁을 했다고요. 저는 지금까지 남편의 사촌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누나는 남편이 아주 어렸을 때 가족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거의 없는 가족으로 생각하고 살았대요. 그래서 결혼식도 안 왔었는데 자기도 이렇게 연락을 하니 당황스럽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가족끼리 안 된다고 하기에도 뭐해서 일단 아내에게 물어본다고 했답니다. 한 달이라니 좀 길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신의를 딱 잘라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고맙다며 한 달 동안 제가 힘들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고 하더군요. 딸아이 역시 본인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오면 늦은 시간이니 별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딸애가 좀 무덤덤한 성격이었거든요. 승부욕이 있어서 공부에 무척 신경 쓰고 그래서 이래저래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2주쯤 지났을 때 남편의 사촌 누나인 지숙 형님이 왔습니다. 당시 형님은 한국 나이로는 이미 50이 넘었죠. 그런데 짧은 반바지에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왔더라고요. 그때가 여름이긴 했지만 그래도 젊은 애들만큼 노출을 하고 있으니 좀 부담스럽더군요. 그래도 그런 내색 안 하고 반갑게 맞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결혼식 때도 못 뵀죠? 오, 그래.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더 미인이네. 우리 민철이가 와이프 하나는 잘 골랐네. 사촌 누나는 남편과 성격도 비슷한지 쾌활하고 발랄했어요. 그리고 딸에게도 살갑게 굴더군요. 지연이 너 예쁘구나. 너 아빠 안 닮고 엄마 닮았구나. 그 말에 무심한 딸아이도 피식 웃더라고요. 옷차림은 좀 또하겠지만 첫 인상은 좋았습니다. 다행히 부부 침실과 딸 아이 방을 제외하고 방이 하나 남아서 그 방을 내어드렸죠. 형님은 너무 고맙다며 사람 좋게 웃었고요. 남편은 계속 저와 딸의 눈치를 보면서 혹시라도 지숙 누나가 마음 상하게 하면 자기한테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좋으신 분인 것 같아서 큰 걱정은 없었네요. 그날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 형님은 시부모님과 영상통화로 인사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 보고 못 봤는데 참 많이 컸다며 시부모님도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날에는 남편과 저 형님까지 치킨에 맥주를 마시며 두 사람의 어릴 적 사진도 많이 구경했습니다. 가족끼리 놀이공원도 가고 갯벌에도 놀러가고 참 친한 사이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몇십 년 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울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촌 누나가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평화롭기만 하던 집에 뭔가 깨름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촌 누나가 점점 집에서도 첫날 입었던 것과 같은 짧은 옷들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 매일 에어컨을 틀어놔서 시원한데도 계속 짧은 옷만 골라 입는 게 솔직히 좀 부담스럽더군요. 가슴도 무척 큰 편인데 골이 다 드러날 만큼 깊게 파인 옷을 입고 제가 보기에도 너무 민망하더군요. 하지만 손이 형님한테 옷 지적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남편한테 전달하기도 민망했고요. 결국 저는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니 문화 차이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수위가 높아지더라고요. 형님은 남편과 딱 달라붙어서는 깔깔 웃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기도 하고 서로 다리를 엮고 장난치듯 누워있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이상해 보였어요. 아무리 사촌 누나라고 해도 너무 심하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집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제가 있을 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스킨십을 하고 딸아이가 있을 땐 좀 자중한다는 거였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러는 거라면은 딸아이가 있든 없든 그런 짓을 해야 하지 않나요? 심지어 그 수위가 높아지니까 퇴근 후 집 문을 여는 게 무서워지기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전 자신을 타박했습니다. 피가 섞인 가족을 두고 이런 생각을 하다니 내가 미친년이라고 자책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 출근했는데 그날 아침부터 좀 으슬으슬 춥다 싶더니 정오쯤 되니까 완전히 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반차를 쓰고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정신없이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과 사촌 누나가 둘 다 없더라고요. 둘이서 어디 외식이라도 하러 갔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파서 그걸 신경 쓸 겨를이 없더라고요.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나서 힘들게 샤워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욕실에서 나와보니까 사촌 누나랑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희 집 도어락 소리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욕실에서도 웬만하면 들리는데 도어락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었냐고 물으니까 있었다고 둘 다 낮잠을 자고 있었대요. 순간 이상한 촉이 왔습니다. 그 순간 형님이 입고 있는 끝나시끈도 꼬여 있었고 남편은 얼굴이 새빨갰거든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